네, 안녕하세요. DJ 토니와 함께하는 토니타임. 오늘 시간은 지금 8시, 정각 8시고요. 2월 3일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여러분들과 한 달에 한 번씩 1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DJ 토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아무래도 첫 방송이다 보니까 좀 긴장도 되고 그런데 좀 미흡한 점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실은 아무래도 제가 처음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혼자 하기에는 조금 벅찰 수가 있어서 실은 오늘 매우 중요한 매우 VIP이신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캘거리에 오래 사셨던 분들이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분의 성함을 한 번쯤은 들어보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1시간 정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김강민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강민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바쁘신데 같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시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하죠. 오늘 토니님 첫 방송인데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우선 자기소개 간단히 한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김강민이라고 하고요. 영어 이름은 마이클입니다. 저는 캐나다는 1살 때 왔어요. 1살 때 매니토바로 이민을 와서 매니토바에서 자라고 제가 밴쿠버에서도 한 10년 정도 살고 캘거리에 온 지는 2007년 그러니까 16년 정도 됐네요. 캘거리에서 16년 살고 이곳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아들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아들 14살 중학교 3학년인 딸이 있고 이제 결혼한 지 20년 된 와우. 아내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캐나다에 1살 때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한국 발음을 한번 들어보면은 뭐 한국 본토에 오셨다고 해도 지금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한국어를 뭐 직접 공부를 하셨는지 아니면 이렇게 잘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사실 감사하게도 제가 자란 거는 이제 매니토바 포르지 라프레이라고 인구수가 만 명 겨우 넘는 정말 코크레인의 반도 안 되는 그런 데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 2학년 때까지는 엄마 아빠 김치라는 세 단어밖에 한국말을 못할 정도로 이제 그런 곳에서 자랐고요. 감사하게도 제가 한국에 나가서 몇 년 살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가 아니었더라면은 지금 저희 친척 형님 누님들을 보면은 50대인데 사실은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그렇게 한국에 있었고 또 돌아와서도 제가 한국을 이렇게 방문 나갈 때마다 저희 그 신지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캐나다에 다시 돌아간 놈이 어떻게 올 때마다 한국말이 늘어서 오냐고. 그래서 네. 이제 다시 와서도 이제 한국 친구들하고 많이 아무래도 사귀고 이제 지내다 보니까 한국말이 오히려 더 늘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다시 한국을 가면은 제 한국 발음이 아무래도 저도 캐나다에 오래 살았다 보니까 좀 어눌한가 봐요. 가족분들께서 아니면은 이제 처음 뵙는 분들이더라도 제 한국 발음에 대해서 혹시 외국에 살다 왔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좀 분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당연히 MKMK의 대표로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오늘은 비즈니스보다는 지금 김감민 대표님께서 또 하고 계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라디오에서 얘기하기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정치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강민 대표님께서 Member of the Parliament, 예, 이제 Conservative Party 보수당 대표로 이제 거기에 이제 도전을 하시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동기가 어디서 나오셨는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처음에 결정 내리기까지는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건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18세 때부터 제 온 관심사는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제가 보통은 20살 때부터 사업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 첫 사업은 뭐 정말 아이들 장난 같았지만 18살 때부터 쭉 이제 사업을 생각하고 사업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사업하는 비즈니스맨으로 살았었는데 캐나다에 저희 상원 의원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인 정치가로서는 이제 유일하게 오타와에 있는 뭐 영어로는 parliamentarian,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를 하고 계신 분이 연방 레벨에서 한 분 계셔요. 상원 의원님, 연하 마틴. 한 20년 가까이 알고 지냈는데 저희 아버지가 사실 목사님이시고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제 상원 의원님이 저한테 몇 번을 그러시는 거예요. 마이클, I know that becoming a pastor could be a calling. 제가 왜냐면은 신학할 생각도 좀 있었고 그러셨구나.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목사 될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요, 저 콜링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저는 비즈니스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상원 의원님이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컬링일 수도 있겠지만 politician이 되는 것도 컬링이야. 그러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뭐 15년 이상 된 얘기 같아요.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사업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 이후에도 꾸준히 말씀을 해오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게 좋은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정말 결단을 내리게 됐던 사건은 어떻게 보면 저희 교민사회에는 좀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MKMK 보험이라는 회사를 하게 된 지는 지금 이제 14년이 돼가네요. 처음에 보험회사를 시작했을 때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는 요청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해도 어렵고 뭐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한인들을 위해서 나도 돈을 벌면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보험이겠구나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첫 2010년, 11년 이때 시작했을 때는 밤 11시에 전화가 와가지고는 어떤 손님이 저희 아이들이 코피를 너무 많이 흘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부터 뭐 우유값 신청하는 것 좀 도와주세요. 세금 보고하는 것 신청하는 거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 뭐 교육청에 뭐 때문에 가야 되는데 분리를 당해서 좀 도와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보험이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도움을 많이 줬었거든요. 제가 언젠가는 좀 초심을 잃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렇게 발벗고 나서서 약간 비영리 해결사처럼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그때 주유소 하시는 손님들이 많았는데 주유소 하시는 손님들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도움이 필요한가 했더니 2016년, 2017년도 이때에 기름을 놓고 도망가는 손님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벌써 그 10년 전부터 프리페이, 그러니까 돈을 내고서만 주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안이 통과가 돼서 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알버타는 그런 법이 없다 보니까 하루에 평균 10몇 번의 그런 기름을 놓고 도망가는 사고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그런 일이 많았는데 저한테 이제 정부에 얘기해서 그런 법안을 좀 얘기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거 뭐 실업인 협회도 있고 뭐 영어를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직접 하시라는 식으로 말씀드리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나서도 이제 그런 사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 1년이 지난 후였을까요? 제가 마지못해 알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한테 이야기를 꺼낸 적은 있어요. 예. 근데 그 이야기를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우리 한인분 중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계시던 저희 에드몬턴 근처에서 주유소를 하고 계시던 분이 도난된 차량을 잡으려다가 기름 넣고 도망가는 차를 잡으시려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아이고.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긴 대답이었긴 했는데 그 순간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죄책감이 느껴졌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거의 1년 가까이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나, 왜 그런 죄책감도 있었고, 동시에 저는 아니 우리 한인들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유소들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법안 하나도 통과할 힘이 없나라는 생각이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화도 나고 아니 왜 우리는 이것도 못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정치인들을 사실 조금 탓하기도 했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정치인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정치적인 데에 참여하지 않고 얼굴을 비치지 않다 보니까 무시가 아니라 무관심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섰고, 누군가는 나서서 정치계에 한인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해프닝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크나큰 결정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캐나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는 주인 알버타, 그리고 캘거리에 캐나다 거주민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많으신 거에 비해서 이런 정치 쪽,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퍼블릭 섹터 쪽에 한인들을 대변할 만한 레프레젠테티브가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죠? 제가 지금 알기로는 아까 말씀해주신 연아 마틴 상원위원님이 계시고, 그 외에는 한인 분들 중에 이렇게 정치 쪽에 연관되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거의 없으시고요. 이제 지금 밴쿠버의 시의원 한 분 계시고, 오타리오의 이제 장관까지 맡고 계신 주의원이 두 분이 계시고요. 아, 네. 그 외에는 사실 연방 정부에 지금 오타와에서 member of parliament 아까 말씀하신 그 국회의원이죠. 따지면 하원 의원으로서 한인 레프레젠트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실은. 예, 그리고 지금 마이클 김 후보님께서 member of the parliament에 도전을 하시는 거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저도 근데 캐나다에 오래 살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이제 이민을 오면은 처음에는 먹고 사느라 이제 열심히 학교 다니고 이제 먹고 살 생각을 하느라 이런 정치 같은 부분에는 관심을 저 같은 경우는 안 가졌고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member of parliament가 무엇인지, 하원 의원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연방 캐나다 같은 경우는 confedera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United States of America처럼 여기도 province들이 있고 한데, 이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주정부의 그런 관할과 시의회 관할, 연방 정부의 관할에 대해서 이렇게 좀 혼동이 될 수도 있는데, 주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 관할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의료, 교육, 또 자원 개발이라든지, 아무래도 알버타에 살다 보니까 저희가 알버타 주정부하고 연방 정부하고 맨날 싸우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읽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할이 있고, 연방 정부에서는 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국방, 또 우리 일반적인 세금, 이제 그래서 국세청, 또 이제 외교 관련된, 이민 관련된 대부분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방 정부 관할인데, 역할이 많이 달라요. 역할이 네. 다르고, 지금 뭐 한국에서는 많이들 이렇게 주의원이 위냐 연방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마 더 맞으실 것 같고요. 아, 네. 캐나다에는 그래서 338명의 의석수가, 그러니까 338명의 MP가 있습니다. MP는 House of Common, 그래서 이제 하원의원이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예.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상원의원님이 계신 세네터들은 이제 상원의원이시고, 예. 보통 상원의원의 역할은 이제 하원에서 이제
선출이 돼서 그 국회의원이 된 분들이 하원의원들이 이제 법안을 통과를 시키고 그러면 상의회에 올라가서 이제 상의회에서 혹시 좀 조정이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한 후에 다시 이제 피드백을 주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제 하원의원에서 이제 그런 피드백을 듣고 다시 이제 리뷰할 부분들은 리뷰하고 이제 고쳐야 되는 부분들을 고쳐서 올리면은 상원위원회에서 이제 프루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법안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캐나다에는 338명의 하원 의원이 있는데 네네, 이제 맞습니다. 그 하원 의원분들께서 법안을 네네. 만드시고 네네. 이제 제출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상의와 검토를 통해서 법안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338명의 하원 의원들은 지금 어떻게 나눠지는 건가? 인구수에 의해서 그리고 지역에 의해서 나눠지는 것이 맞죠? 네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캘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338개 석 중에 이제 인구가 동부 쪽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하원의원들이 훨씬 많고요. 네. 지금 캘거리에는 그래서 10명의 MP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10년에 한 번씩 인구를 조사를 해서 이제 그런 지역구가 몇 개가 있고 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총선 때는 캘거리 지금 현재는 10명이지만은 2025년도에는 11개의 의석수로 바뀌고요. 예.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캘거리 시그널 힐이라는 그 선거구에 이제 MP에 도전을 하는 거고요. 네. 인구수 맞아요. 그리고 약 12만 명 그 라이딩마다 영어로 이제 라이딩이라고 하는데 그 라이딩마다 약 12만 명을 레프레젠트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참 정말 멋있는 도전, 용기 있는 도전이 되는 것 같은데 시그널 힐이라고 그러면은 뭐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뭐 스테레오타입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백인 분들도 많으시지만 한국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조금 잘 사는 동네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백인들이 많고요. 플루엔트한 네이버후드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제가 가가호호 다니면서 이제 지역구 구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하우징 같은 것보다는 이제 이민 정책이라든지 그런 데에 관심이 더 많은 백인들이 훨씬 많은 지역구고요. 예. 그렇지만 동시에 한인들이 지금 아마 밴쿠버나 토론토 지역을 빼고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구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통계상으로 약 3,000명 정도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지 않나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상당히 많은 수의 한국 분들이 시그널 힐 쪽에 살고 계신데 그러면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쪽에 사시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수도 있겠네요. 네네. 예,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보수당 쪽에서 도전을 하시는 건데 그 보수당에서 그 이제 대표로 돼야 네. 그 멤버 파라멘트에 이제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출전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 네. 이제 네. 다른 그 또 선거가 있는데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네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예, 있으실지. 네네네.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백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구라고는 하셨지만 제가 한인들이 교민들이 함께 해주시는 게 당선의 그런 열쇠라고 제가 늘 강조하고 다니는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도전하는 거는 먼저 당내의 대표로서, 그러니까 당내 그 지역구의 후보가 되기 위한 도전이거든요. 예. 영어로는 nomination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경선에 도전을 하는 건데요. 지금 캐나다에 338개의 그런 지역구가 있다고 했는데요. 경선에서는 보통 경선에서 그 후보가 되는 사람을 그 뽑을 때에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on average 평균적으로 1,000명이 안 된다고 그래요. 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숫자인 게요. 지금 12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지역구에 한 당의 후보를 뽑기 위해 투표하는 사람들이 1,000명가량이 된다고 했을 때에 물론 여러 당이 나오고 총선 때는 그렇게 여러 당이 이렇게 일렉션에 나오게 돼 있지만 지역구마다 아무래도 이 지역구는 뭐 보수가 많이 나오고 이쪽은 뭐 진보가 더 유력하고 이런 통계가 있잖아요. 예. 저희가 알버타에 살고 있다 보니까 특별히 또 저희가 살고 있는 그 동네 특성상
1905년도에 알버타가 캐나다가 된 이후에 거의 쭉 두 번 제외하고요. 1940년, 50년대에 2번 빼고 지금까지 항상 보수가 네. 보수당 후보가 MP가 그 하원의원으로 선출이 됐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경선에서 보수당의 후보로 뽑히는 사람이 뭐 무조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거의 이제 유력하게 이제 그 보수당의 후보가 바로 MP로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다시 말하면은 이 경선이 한인이 3,000명이 살고 있는 지역구지만 한인 1,000명이 나와서 동참을 해주시면은 경선에서 이길 수 있고 결국 그 사람이 그 총선 때에 이제 하원의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로 이번 총선 때에 한인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시그널 힐 쪽에 이제 한인분들이 3,000명 정도가 사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분들 중에서 반만 참여를 동참을 해 주셔도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수당의 대표로 이제 멤버 파라멘트에 다시 한번 조전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그널 힐 쪽은 전통적으로 보수 쪽의 색깔이 짙었기 때문에 보통 보수 쪽의 대표가 뽑히게 된다. 멤버 파라멘트를 뽑히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캘거리 한인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캘거리의 뭐 다른 한인분께서 지금 MP 쪽으로 지금 출마하신다거나 그런 소식은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아니요, 들은 것이 없고요. 예. 아마 뭐 밴쿠버나 뭐 토론토에서 도전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다다익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지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느 당이야? 그러고 이제 많은 한인분들이 물어보시는데, 네, 저는 지금 보수당 이제 후보로 나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제 꼭 한국에 그렇게 보수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우리가 보는 정책들 위주로 봤을 때에, 그 여러 한인계에서 뭐 다른 리버럴이라든지 NDP에서도 나올 수 있으면은 저는 한인들을 위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정말 어떤 방법에서는 어느 곳에서든 한인들의 그런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레프레젠테이티브들이 이제 캐나다가 또 넓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곳 저곳에서 나올 수 있다면은 그만큼 더 우리 한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런 정치 또 여러 분야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을 양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더 많이 나오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희가 이제 캐나다로 이민 오신 한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의 고충과 저희의 걱정들, 저희의 생각들을 대표로 맡아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어느 부분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중간에 네. 살짝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좋습니다. 제가 실은 대표님한테 몇 가지 추천곡을 네. 부탁드렸습니다. 네. 네, 이제 첫 번째로 추천해 주신 곡이 정수라님의 대한민국이라는 네. 노래인데 이 노래를 추천해 주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제가 어릴 때 캐나다에서 자랐기 때문에 처음으로 제가 한국 노래를 들은 기억이 뽀뽀뽀 노래 이렇게 녹화한 거 외에 처음으로 들었던 노래가 이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88년도에 이제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기서 나 한국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코리아가 어디야? 그런 나라가 어딨어? 이런 친구들의 반응이었는데 서울 올림픽 할 때 처음으로 친구들이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했던 그 88년도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 첫 한국 노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정말 대표님한테는 뜻깊은 노래인데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는 것은 무엇이가 될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가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 우리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리 이 강산을 노래 부르네 아하 우리 대한민국 아하 우리 조국 아하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우리 대한민국 아하 우리 조국 아하 영원토록 Do you know Banbury Crossroads School? It's a small private school in the heart of Calgary. For 41 years, Banbury Crossroads School has been meeting individual needs to help students become self-sufficient. That's all possible through self-directed learning and the whole child approach. Visit Banbury's website at banburycrossroads.com. That's BANBURY crossroads.com. Banbury is the school you are looking for. Enroll anytime for pre-K to grade 12. 몰래 다른 여자들과 비교했지 자꾸만 깨어지는 화상 속에 혼자서 울고 있는 초라하게 갇혀버린 나를 보았어 너도 날 거야 너도 날 거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랑하는 걸 그래 그렇지만 내 맘속에 너를 잊어갈 거야 머리 위로 비친 내 하늘 바라다 보며 널 향한 마음을 이제는 굳혔지만 웬일인지 내게 더 다가갈수록 우린 같은 하늘 아래서 있었지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해 넌 많은 말을 뒤로 한 채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겠어 저 하늘을 바라다 보며 내게 하늘이 열려있어 그래 너는 내 앞에서 있고 그래 다른 연인들을 키스를 해 하지만 항상 나는 너의 뒤에 있어야만 해 이제 그만해 나도 남자돼 내 마음 너도 알고 있는 걸 알아 그래 이제 나도 지쳐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내게 하늘이 열려있어 그래 너는 내 앞에서 있고 그래 다른 연인들은 키스를 해왜난 너의 뒤에 있어야 할까 햇살에 일어나 보니 너무나 눈부셔 모든 게 다 변한 거야 널 향한 마음도 그렇지만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나를 변화시킬 테니까 머리 위로 비친 내 하늘 바라다 보며 널 향한 마음을 이제는 굳혔지만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뒤로 한 채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겠어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한 번 더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뒤로 한 채 다시 널 사랑한다고 했지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다시 너 혼자 아냐 너의 곁에 내가 있잖아 네, DJ 토니와 함께하는 토니타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실은 마이크가 살짝 문제가 있어서 아까 무음이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계속 마이크 김강민 후보님이랑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후보님 그러면은 다시 질문하기에 앞서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제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신다고 가정을 했을 시에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인의 목소리가 되어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 현재 캘거리 그리고 좀 더 어우러서 캐나다 이제 한인 사회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네, 어려운 질문 많네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시간이 많았더라면은 제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뭐 이민 정책부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많지만 시간상 또 어떻게 보면 제가 한인분들과 지금 소통하는 자리에서 가장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기서 자랐고 사실은 방금 아까 나오던 노래 이제 방송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NCT의 캔디를 틀었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캐나다에 다시 돌아와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 이제 H.O.T가 캔디를 불렀습니다. 아, 네, 맞아요. 그때 저도 사실은 털 모자도 있고 털 장갑도 있었는데 좀 창피한 얘기긴 하지만은 그때는 H.O.T가 좋고 캔디가 좋아서 그런 장갑도 사고 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캔디 노래를 틀고 있다가도 저기서 뭐 제 흑인 친구들, 백인 친구들이 막 우리 차 있는 데로 오면은 노래를 꺼버렸었어요. 뭐 이제 와서 고백하는 거고 참 창피한 말씀이지만 알게 모르게 내 한인의 그런 루츠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외국 친구들면서 그 노래가 뭐 그래?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싫어서 이제 다른 노래를 틀기도 했고 그런 네. 기억이 나는데 지금 NCT 같은 경우는 보면 얼마나 이제 저 노래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듣고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똑같은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얼만큼 많이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의 K-팝을 향한 아이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나라는 것을 보면서 제대로 된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정치랑 정체성이랑 뭔 상관인가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가 정체성, 캐나다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했을 때에 저도 2세로 어떻게 보면 거의 2세죠. 한 살 때 왔으니까. 굉장히 그런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고 그러죠. 내가 캐나다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이런 거를 많이 헷갈려 했었는데 문제는 저희가 2세냐 1세냐 1.5세냐 네. 뭐 시민권자냐 영주권자의 문제가 아니라 캐나다에서 지금 터전을 잡고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 우리 한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역으로서 진짜 주인공으로서 진정한 이 땅에 마땅히 살아가는 그런 캐네디언으로서 살아갈 것이냐 예. 아니면은 30년 40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뭔가 이방인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면은 저희 한인들이 물론 한인의 위상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K-팝 뭐 문화적인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북미를 보시면은 뭐 한인 변호사, 의사 뭐 각 분야에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한인들이 나오고 있고 판사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굉장히 한인들의 그런 위상과 대단한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정치도 거의 모든 분야의 모든 영역에 정책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는 분야는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제도를 정책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많이 없다는 사실. 그렇죠.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엔 정책적으로 잊혀지는 커뮤니티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질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능력자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인들은 능력자라는 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능력자들이 많은 것과 영향력 있는 거랑은 다른 것 같습니다. 각자 분야에서 능력자들이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커뮤니티로서 우리가 정말 이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뭐 이거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랑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더 나눌 수 있겠지만은 교민 사회로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미치고 있는 영향은 사실은 별로 크지 않다는 그런 안타까운 게 이제 우리의 현실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는 광복절 8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복절이기도 하지만은 거의 5개의 국가들이 8월 15일을 독립기념일로 그 셀러브레이트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인도를 포함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다른 나라들의 그런 8월 15일 내셔널 홀리데이를 축하해주는 메시지를 많이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소셜 미디어에다가 저희한테 뭐 congratulations to my Korean friends 이런 소셜 미디어 포스트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은 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걸 계속 떠들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관심한 거예요. 음. 왜냐면은 저희랑 그런 자리에서 마주칠 일도 별로 없고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건 알지만 어차피 투표하지 않는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시간을 할애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원이 된다면은 하원 의원이 됐을 때에 분명히 당연히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한인들이 한인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사회의 진정한 주역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민들이 되는 것이 제 어떻게 보면은 큰 목표가 되지 않나. 네. 어떻게 보면은 제 다음 질문을 같이 네.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랬나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캐나다에 와서 그때 당시에는 한인분들도 많이 안 계셨고, 제가 그때 많이 어렸었지만 제 기억상으로는 비즈니스를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주위를 보면은 정말 비즈니스적으로도 매우 성공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사면 의사, 판사면 판사, 뭐, 경찰, 소방서,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뛰어나게 일을 해주시는 한인분들이 많으신데, 진짜 그런 선한 영향력에 비해서 목소리는 작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하원 의원이 당선되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당연히 아까 말씀해주신 그 한인의 목소리도 있지만 또 다른 목표들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님은? 물론 제가 하원 의원이 된다고 그랬을 때에 한인 이제 코리안 캐네디언이고 제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저희의 루츠이지만 당연히 제 지역구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것이 이제 가장 주된 저의 역할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이 꼭 분리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캐나다의 전체적으로 이제 정말 넓은 나라잖아요. 예. 주마다의 안에서도 그렇고 힐링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변에 이제 한인 친구들이 제가 이제 한인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영어 완벽하셔도 자주 이렇게 밥을 같이 식사를 하고 집에 초대하고 하는 백인, 그러니까 이제 비한국인 친구들이 3명, 5명 되십니까? 거의 없으실 거예요. 물론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제가 느낀 것은 알버타에 계신 비한국인 분들 중에 여기서 쭉 자라신 분들 중에 지금 캐나다 연방정부에 대한 엄청난 불만과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라는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 특별히 제 백인 친구들이라든지 또 보통은 보수당 당원들이시긴 하지만은 캐나다에서 독립해야 돼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그렇군요.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뭔가 그런 불만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이제 오타와 동부 쪽에서는 우리의 목소리에 관심이 없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재미있는 것을 제가 observe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민을 오신 대부분의 이민자들에게 너 어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시민권을 얘기했을 때 너 어디서 왔어? 그랬을 때 I'm Canadian and I live in Alberta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여기서 쭉 자란 그런 백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은 I'm Albertan and Canadian.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정체성을 이야기했을 때에 주를 먼저 이야기하는 백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네. 당연히 저는 알버타가 독립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혼과도 같은 그런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한국 분들 또 많은 이민자들이 캐나다 사람 그리고 그냥 거주하는 데가 알버타일 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저는 지금 캐나다 내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많은 그런 분쟁과 사람들이 이제 그 서로 동부와 서부끼리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이런 데 있어서도 이민자들이 특히 한인들이 힐링을 하는 데에 또 그런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캐나다로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들이 그런 자유와 그런 individual responsibility와 그 열심히 하려는 우리 한인들의 그런 pioneering 하는 spirit, 그 entrepreneurship, 개척 정신들이라든지 그런 기회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론 자유. 이제 한국에서 온 분들이 이제 노스 코리아 이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너 노스 코리아에서 왔냐,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냐 이렇게 많이 자주 듣죠. 물어보시는데 맞아요. 우리 사우스 코리안들이 여기 오면서 그 자유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이 그 자유를 위해서 또 이제 캐나다의 그런 제도적인 것들과 개인의 그런 자유를 자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그런 헌장에 있는 그대로를 실현하고 살아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곧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백인 사회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나누는 거 좋지는 않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이 이렇게 캐나다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곧 캐나다를 위한 길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가 되는 진짜 지금 너무나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기만 하고 소셜미디어로 봐도 정치를 하려고 하는 저지만 한숨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공격적인지. 그렇죠.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캐나다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100% 동의하는 바입니다. 대표님 꼭 진짜 캐나다가 분리되는 일 없이 같은 캐나다, 자랑스러운 캐나다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같은 마음으로 같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열심히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벌써 이야기를 이렇게 대표님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그러면은 네. 이제 뭐 김강민 후보님을 네.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네.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정말 중요한 중요한 이야기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지금 사실은 캘거리에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이 캠페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고 지지한다, 응원한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고 그 모든 분들의 그런 성원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경선에서 이기려면은 응원으로 안 되는 게 현실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큰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한인 1000명이면은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한인계 이제 또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인 1000명이 나오면은 캐나다 전체에 소문이 날 거예요. 저 지역구는 한인들이 움직여서 국회의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경선에 나와서 참여를 하고 투표를 해주시는 건데 경선에는 어떻게 참여를 하시느냐. 그 지역구에 살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지역구에 이제 당원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Conservative Party of Canada라는 연방 보수당이라는 그 파티에 멤버가 먼저 되어 주셔야 되고 멤버인 동시에 그 동네에 그 지역구에 살고 계시면은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버 1 멤버십 사인업을 해 주셔야 돼요. 네. 1년에 15불이고요. 1년만 사인업을 해 주시면은 이제 투표를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번 여에 투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예. 투표가 가능하시고 또 중요한 정보는 영주권자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 총선에서는 네. 시민권자만 투표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후보를 뽑는 그 사람이 곧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는 건데 하원의원이 되기 위한 그 후보를 뽑는 데는 당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의 회원이 되는 자격은 14세 이상. 저희 딸이 중3인데 저희 딸도 회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당원이고요. 14세 이상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그러니까 상당히 한국 분들 중에 영주권자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제 웹사이트에 오게 되면은 mikekim.ca/kr. 제가 나중에 저희 웹사이트에 오시면은 나오겠지만은 mikekim.ca/kr인데 이제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구 지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벨리리지, 쿠거리지부터 해서 디스커버리지 남쪽으로는 아스펜, 웨스트브링스 다 들어가 있는 지역구고요. 거기서 당원을 등록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경선일에 나와서 투표만 해주시면 돼요. 물론 그 지역구에 안 사셔도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안 사셔도 거기에 사는 한인들을 한두 명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그냥 얘기만 하고 그 사람 나온다더라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당원 등록했어? 라는 질문을 꼭 해주시고 그분이 이제 당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꼭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시그널힐에 사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네네. 만 14세 이상 분들께서 네. 당 가입을 우선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수당에서 대표를 뽑을 때 그때 이제 투표를 해주시면은 이제 보수당 대표님이 되시는 거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멤버 파라멘트가 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보수당의 대표를 뽑는 네. 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죠? 네, 경선일은 아직 안 잡혀져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당장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지금 소문이 1, 2월에 있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나서 저희가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그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5월이 될 수도 있고 4월이 될 수도 있고 급하면은 빠르면은 2, 3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날짜가 안 정해지셨다고 기다리시면 안 되고 날짜가 딱 발표가 되면 48시간밖에 없어요. 48시간 안에 등록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면 시간이 모자라서 지금 오늘 당장 당원을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한 가지 더 지금 이미 명단에는 한인들이 한 500분 정도의 명단이 있어요. 와우, 많네요. 다 컨펌 받지는 않았지만은 500분 정도의 리스트에 지금 이미 당원 가입을 할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분들이 다른 사람 한 분씩만 다 데리고 나오시면은 그러면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날 다 투표하러 나오실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2명씩만 더 데리고 나와주시면은 이번 경선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2명 꼭 데리고 나와주세요. 네. 더 많은 정보는 mikekim.ca/kr에서 찾으실 수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미, 먼 길을 달려오셨고, 지금 서포터들도 많으실 텐데,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분들이랑 서포터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 와이프, 제 1의 지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이 정치한다는 거 좋아한다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쭉 이렇게 제가 바깥에서는 제가 늘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막 힘내는 모습이 있지만 집에 와서 힘든 날도 있잖아요. 이럴 때에 응원을 항상 해주는 우리 와이프와 또 가족들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 외에도 정말 캠페인 뒤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그런 손길이 갑니다. 와서 한번 직접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런 도움이 필요한지. 근데 지금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 와서 계속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나와주셔서 같이 추운 날 같이 도어너킹하러 나와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께 정말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요. 정말 제가 이 빚을 정말 최선을 다하는 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강민 후보님 많이 바쁘시고 바쁜 타이밍이실 텐데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받은 노래 하나 듣고 저희는 요번 처음 DJ 토니와 함께하는 토니타임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요. 그 김동률과 이소은님이 불러주신 기적. 이 노래를 왜 골라주셨는지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첫째로는 저희 아내랑 거의 10년 전에 캘거리의 한인 노래자랑에 같이 부르고
2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도 있고 정말 우연이라는 것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와이프하고의 만남도 그렇지만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캠페인에 도와주시는 분들과의 관계가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기적으로 만난 이 만남을 우리 꼭 유지하고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강인 대표님. 그러면은 김동률님과 이소은님의 기적 노래 듣고 저희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그대의 눈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게 꿈인 것 같아요.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어쩌면 우리 둘이었는지 기적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대의 품에 안길 때면 새로운 나를 깨달아요. 그대를 알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죽어 있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렇게도 엇갈려 왔는지 우리 너무 가까이 있었는데 서로 사랑해야 할 시간도 너무 모자라요. 나를 믿어요. 세상 끝까지 함께 할게요. 얼마나 나를 찾았나요. 헤매였나요. 나의 기도를 들었나요. 기도에 귀 기울였나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 스쳐 지나갈 때 하늘을 서로 알아볼 수 있게 되길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도 엇갈려 왔는지 우린 너무 가까이 있었는데 서로 사랑해야 할 시간도 너무 모자라요. 나를 믿어요. 세상 끝까지 함께 할게요. 얼마나 나를 찾았나요. 헤매였나요. 나의 기도를 들었나요. 기도에 귀 기울였나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 스쳐 지나갈 때 하늘날 서로 알아볼 수 있게 되길 이렇게
2024년 아시안 헤리테이지 파운데이션에서 주최하는 시눅 블라스트 행사에서 대표적인 아시안 나이트 마켓, 전통 공연, 등분 만들기 및 퍼레이드, 밴더 및 푸드 트럭들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2월 9일 금요일부터 11일 일요일까지 행사가 진행이 되며 장소는 캘거리 시리홀에서 개최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chinookblast.ca/event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